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하루 늦었지만 동해안 더비 리뷰를 좀 하러 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울산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돌아가면서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동해안 더비는 워낙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고 또 큰 경기다 보니까 리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하루 늦게 하고 있습니다. 날짜 맞나요? 27일? 어제 경기인 거 맞죠? 네, 이 경기에서는 이제 포항의 홈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이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찌됐든 리그에서는 ACL 엘리트에서 지금 부진한 것과 별개로 K리그에서는 순항을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다음 라운드가 이제 강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경기에서 아마 울산이 이긴다 그러면 아마 이제 우승 경쟁에서 사실 이제 우승 경쟁이 종료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4점 차이니까, 그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음, 일단 포항 얘기도 드리면서 울산 얘기를 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이 두 팀의 상황이 조금 사뭇 다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지금 여기 제목에 여기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약간 두 팀의 이제 힘 차이가 좀 보였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포항은 상위 스플릿 그러니까 파이널 A에 들어가긴 했지만 상당히 고민이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않고 이게 뭐 타겟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고 울산은 지금 밖에서 지금 아시아 무대에서 그렇게 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도 K리그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 저력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포항은 ACL 엘리트에서 한번 승리 거두긴 했지만 뭐 그렇게 또 잘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항은 전반적으로 힘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울산은 밖에 나가가지고 본인들 뜻대로 좀 안 되고 있는 느낌이고 힘이 없는 건 아니고 힘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도 좀 저는 핵심은 그러니까 주도권은 울산에 있었다고 봐요. 이제 지난번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네요. 2024년 8월 31일이죠. 왜냐면 제가 결혼식 한 날이어가지고 공항 가면서 공항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맞대결에서 울산이 5대 4로 이겼죠 아마 포항을 5대 4로 이겼던 걸 기억하는데 사실 그 경기도 난타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울산이 뭐 포항을 거의 뭐 뚝배기를 깨놓은 상황이고 포항이 이제 그 와중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쫓아가면서 이제 차이를 좁혀간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경기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이 두 팀의 맞대결을 관통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어떤 전방 압박과 이 경기의 강도. 이제 제가 해외 축구 기사 쓸 때 많이 언급했던 말로는 인텐서티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어 단어로 얼마나 경기를 강렬하게 하고 에너지를 높여서 들이받느냐 그게 이제 이번 그 맞대결의 또한 핵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그 맞대결 때도 울산이 포항을 사실은 뭐 여러 차례 골을 막 몰아치면서 포항한테 이제 압박을 가했고 거기서 이제 승리를 사실상 따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도 사실 같은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음, 바둑을 잠깐 불러오면 사실 최근에도 그렇고 포항이 이제 이번 시즌 초반에 좀 좋을 때도 그렇고 약간 변형 스리백 형태 많이 쓰죠. 최근에도 이제 신강훈 선수가 오른쪽 수비지만 올라가질 않고 전형적으로 올라가질 않고 약간 뒤쪽에 남아 있고 왼쪽에 이제 완델손 선수가 올라가는 형태를 많이 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다르게 나왔죠. 이태석 선수가 이제 왼쪽으로 나왔고 왼쪽 수비수로 완델손이 여기 이제 이 11번 자리에 있는 여기 오른쪽 윙으로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제 오른쪽에 어정원 선수가 수비로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또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정원 선수랑 이 센터백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를 꾸리고 앞에 이제 한찬이랑 오베르단을 두고 앞쪽에 이제 숫자 늘려놓고 이제 측면을 좀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쓸 수 있으니까 배치가 많이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제가 봤을 땐 포항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한 것 같아요. 경기 운영을 포항이 아니 그 울산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고 압박을 많이 할 거고 체력 싸움이 될 거고 이걸 알고 있었고 본인들도 지금 어찌됐든 불이라는 원정 갔다 왔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고민이 있는 상황이었죠. 주전 선수들의 어떤 체력 부담도 있고 또 시즌 말미로 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안배를 해야 되니까 조르지니 홍윤상이니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뭐 조르지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선수들이 대체로 이제 후반에 들어오게 돼 있고 전반에 이제 윤민호 선수랑 강현재 선수랑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앞쪽에서 약간 이 투톱으로 그
그 젊은 두 선수를 세워서 약간 체력적인 면을 좀 더 보강하고 수비적으로 많이 가담할 수 있게 사실상 제로톱에 가까운 형태로 경기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정재희랑 오른쪽에 완델손을 쓴 거는 사실 뭐 이걸 사실 누가 질문을 딱 이렇게 해줬으면 제일 좋긴 할 텐데 그런 질문하는 기자들 잘 없긴 없죠. 이쪽을 그냥 다이렉트하게 노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완델슨도 치고 들어가고 정지 선수도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혹은 뭐 이제 이쪽에서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으면 본인 둘 다 이제 접어가지고 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둘 다 뭐 정지혜 선수도 슈팅이 워낙 좋고 오른발 왼발 다 안 가리고 잘하니까 그리고 완델슨도 왼발이 날카로우니까 이쪽을 그러니까 측면 쪽을 강조하고 중앙 쪽은 약간 이쪽에서 이제 힘을 모아보려는 강현재, 유민호를 이용해서 버텨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포항이 아무래도 지금 공격진에서 이탈자들도 있고 이호재 선수라든지 뭐 이탈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조르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좀 단조로워진 경향이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울산이 어찌됐든 전력이 강하니까 그냥 막 나가가지고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홈에서 지금 좀 싫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실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상대를 틀어막고 그 다음에 이제 뒷공간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 형태가 아니었나라는 어떤 전략적인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안 먹혔잖아요, 사실. 사실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실패한 이유가 이게 지금 포항이 어떤 그림이 나빠서 포항이 정말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 구상 자체가 아예 막 어이가 없어서라고 하냐고 한다 그러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제가 길게 지금 설명드리면서 막 빌드업을 해왔잖아요. 체력 소모도 크고 공격진에서 빠진 선수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빠른 선수들을 이용하겠다. 이거는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죠. 선택의 이유가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한 이유가 포항이 그럼 막 진짜 못해가지고 그랬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뭐냐면 포항이 뭘 해보기도 전에 사실 많이 밀려있는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아니 가만 안 있죠. 이번 경기에서 결국에는 첫 번째 골을 합작한 게 고승범 선수하고 루빅손이었잖아요. 이 두 사냥개, 네. 좋은 말로 사냥개, 나쁜 말로는 약간 미친 개를 풀어놓은 것 같이 열심히 뛰는 이 두 선수가 하고 주민기 선수 마찬가지고 이청용 선수가 또 오늘 이번 경기에서는 막 오베르단을 막 쉴 새 없이 괴롭히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괴롭히면서 사실은 빌드업 하려고 하는데 이 세 명이 돌리는 것조차도 편하게 두질 않았어요. 사실 울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뒷공간을 때려서 앞으로 가야 정재희 선수랑 완델son이 뭘 할 텐데 이 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물론 라인 올리다가 한두 번 벗겨져 가지고 뒷공간을 맞는 일이 생기는 것들도 있었지만 조현우의 이제 선방이 나오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포항이 이쪽 뒤쪽에서부터 뭘 돌리려고 할 때부터 계속 막 접근해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여기 짧게 주자니 여기 계속 괴롭히고 롱킥을 차자니 이제 본인들 그 정확도도 떨어지고 거리가 너무 머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울산 쪽에 주도권을 안겨주는 경기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울산 경기 계속 말씀드릴 때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압박을 하지만 또 상대 실수를 유도해서 거기서 찬스를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팀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김천전에서도 초반에 이제 못 이기고 또 고배전 때도 제가 보기에는 뭐 역습에서 그 전방 압박에서 쇼 카운터로 이어지는 짧은 거리 약속으로 이어지는 몇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확실하게 지금 그 골을 넣지 못하면서 사실은 이제 결과가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그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바로 그냥 루익손하고 그 고승만 선수가 한 골을 만들어주면서 사실은 뭐 경기를 틀어쥐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도 사실은 되게 많이 포항을 잘 괴롭혔었고 거기에 이제 이규백 선수의 그거는 이제 이번 경기 끝나고 아마 이야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김종혁 주심은 진짜 대단한 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심은 아니라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보면 일관성은 있어요. 가끔가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상한 주심들은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인데 하여튼 김중 주심은 정말 안 붑니다. 이번 경기도 제가 보기엔 많이 불었어야 되는 장면도 있으나 진짜 안 불어요. 근데 이규백 선수한테 빨간색이 딱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줬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어린 선수고 이기백 선수가 뭐 의지가 넘치고 하는 거 아니지만 사실 불이람전에서도 위험한 반칙들 꽤 있었거든요. 두 번째 경고 받을 만한 장면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수들의 경험이기도 한 것 같은데 기합만으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 기합, 막 그런 기세만으로 축구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본인도 좀 조심하고 더 다른 면을 더 노련해지기 위해서 경기를 더 열심히 해보고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나쁜 의도 막 고의적으로 그랬다고까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좀 팀을 위기에 빠뜨리는 파울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어린 선수라는 게 티가 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수적 열세에 놓이면서 안 그래도 울산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예, 포항으로서는 사실 역전이 힘들어지게 되는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으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항 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울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경기를 보면서도 제가 또 확신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김천전 리뷰를 하면서 제가 고배전도 경기 내용 별로 안 나빴던 것 같다. 그리고 좀 이런 면을 지양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완성도를 좀 높여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냥 딱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음, 많은 분들은 사실 결과를 많이 중요시 하십니다. 사실 그리고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하셔도 제가 그걸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보다 좀 더 이제 이상주의자에 가깝죠. 그냥 단순히 결과만 가져올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이제 보는 게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결과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거보다 좀 더 강한 팀들을 만났을 때 대처하기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과정 좋은 내용이 있어야지 어떤 그 본인들이 원하는 그 결과로 가기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과정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편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 경기에서도 딱 보여준 게 제가 제목에 여기 써놨던 것처럼 이 힘 차이를 보여준 거예요, 그냥 포항 상대로. 야, 우리가 너희들보다 돈 많고 좋은 선수 많고, 그래서 영입도 더 잘하고, 우리 애들이 더 비싸. 막 이런 거를 약간 보여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또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보면 울산은 뭐 아시아 나가면 처음 왔더니 그냥 동네에서만 그냥 막 호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 리그를 우승하려고 그러면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은 우승자답게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챔피언처럼 축구를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대체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전방 압박하고 주도권을 틀어쥐고 상대를 두드려 팰 수 있는 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전력이 강하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 팀들이 그런 식으로 축구를 해야 승점을 많이 따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울산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포항 상대로도 그 체급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두드려 팼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러니까 포항이 굉장히 버거워하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전방 압박이 들어올 때 개인 기량으로 벗겨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다들 뭐 개인 기량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빠져도 막 또 뛰어오고 또 뛰어오고 또 뛰어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포항 선수들도 당황해가지고 백패스부터 막 미스가 나오고 그 잘하는 오베르단이 헤딩을 앞으로 해야 되나 뒤로 해야 되나 좀 애매하게 하다가 뒤로 떨어뜨려가지고 역습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내주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보면 울산이 포항을 상당히 위축시켰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울산이 음, 매우 강한 팀이라 아시아의 최강의 팀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K리그에서 가장 챔피언스럽게 축구를 하긴 해요. 네. 최근에 강원마저도 체력 소모가 커져서 그런지 좀 내려서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실리적으로 이제 승리를 따내가지고 최소 이제 ACL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2위라면 ACL 엘리트는 거의 나갈 게 확실하잖아요. 나가죠. 세 팀이 나가니까 3위를 해도 괜찮긴 하죠.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죠. 포항이 우승하면 또 달라지는구나.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강원으로서는 조금 실리적으로 접근할 거는 유인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좀 내려서 가지고 역습한 형태를 노리거나 세트피스에서 한 골 넣어가지고 이제 이기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울산만큼은 여전히 지금 이 챔피언처럼 축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근데 선수단 구성이 맞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선수들 성향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선수들이 이제 그 성향이 이제 개인적 성향뿐만 아니라 연령대도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많이 뛰는 축구를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부적합한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최근에 이제 주용되고 있는 게 장시영 선수였는데 이번 경기도 또 나오고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승범 선수하고 루빅손이 굉장히 이제 지금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이 울산 지금 현재 스타일에서 그러니까 잘 뛰는 선수들, 부지런하게 잘 뛰는 선수들, 부지런한 선수들. 장시영 선수 기술이 사실은 매우 좋고 어떻게 보면 다른 윙어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열심히 뛰니까. 네, 그래서 전방 압박을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은 과도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제가 지금 챔피언처럼 축구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ACL에서는 왜 못하는데?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울산이 이제 포항하고 가지고 있는 격차가 있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투자의 격차도 있고 근데 그 격차를 이용해서 이겼다. 약간 그런 걸 제일 극명하게 드러내는 식의 축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비셀 고베라든지 다른 일본 팀들 상대로는 그런 어떤 압도적 격차를 보여줄 만큼의 기량 차이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에서도 챔피언 레벨에 있는 팀들이니까 당연히 괜찮겠죠. 그리고 이번에 고베도 보시면은 오사쿠 유라라든지 그 저기 누구야? 무토 맞나요? 갑자기 이름 헷갈렸는데 그 예전에 뉴캐슬에 있던 선수 무토 맞나요? 하여튼 그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 저기 사카이 고토쿠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을 먹은 선수들이 막 여럿이 있고 그러다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있고 이데구치도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울산이 그냥 이게 찍어 누르기에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울산의 색깔이 더 확실하고 선수단 구성이 감독 입맛에 맞게 돼 있어서 오히려 확실하게 딱 색깔을 냈더라 그러면 상대를 잡아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거기서 잡아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힘이 빠져서 지는 흐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와사키전 같은 경우도 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거는 좀 제가 선수 평가 좀 아쉽게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개개인 평가를 하면 이게 좀 신뢰가 될 수가 있어서 근데 이건 해도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 선수죠. 이번 시즌 울산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선수고 저는 언성 히어로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울산 그 리그 우승 경쟁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윤일록 선수인데 이 윤일록 선수가 아시다시피 원래는 각각 맞는 윙어였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울산에서는 풀백으로 내려와서 오른쪽 수비를 거의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령우 선수 빠진 자리를 이번 경기에 최강민 선수가 나왔지만 윤일록 선수가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윤일록 선수한테 아쉽게 늘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직선적인 수비 약간 측면에 배치됐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돌파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돌파해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 어느 순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쪽 중앙으로 이동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런데 좀 더 잡아보자면 이게 지금 좀 안위협적으로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는 건데 잠시만요. 이거 왜 이래? 지워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동해 올 때. 근데 이때 가끔 윤일록 선수가 너무 느슨하게 잡는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저는. 그래서 치고 들어오면서 반대발 응원들이 여기서 가마차기 시도하면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거를 더 바짝 붙어서 슈팅을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고베전에도 한 번인가 두 번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가와사키 전에도 이걸로 골을 먹었어요. 가와사키 전에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울산이 경기에서 그 이제 3연패를 하고는 있지만 가와사키전에서 매우 못하고 매우 바보 같은 축구를 해서 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윤일록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실수가 패배로 이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인 좀 느슨함이 드는 경기였어요. 솔직히 말해 가와사키전. 제 평가에서. 근데 윤일록 선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게 원래 이제 수비수가 아니니까. 예. 이제 엄청 잘하고 있죠. 엄청 잘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좀 이제 만약에 계속 풀백을 뛰어야 된다 그러면 좀 보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쫓아가야 돼요. 이거는 절대 슈팅 못하게 막아야죠.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느슨하게 내준단 말이야. 제가 느끼기에는 윙어들이 수비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윙어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풀백이 들어올 때 이거 쫓아갑니까 죽어라? 잘 안 쫓아가요. 왜냐면 이거 여기 맡기면 되거든.
이 커버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이게 뒤로 가든가 이렇게 가니까 대체로 이동할 때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거든요. 앞쪽으로 투입되는 걸 자를 뿐이지. 그잖아요. 이게 막 여기 여기가 뭐야 이렇게 언더램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 마크맨이라고 여기까지 쫓아가는 위기가 거의 없잖아요. 보통 여기가 커버를 치고 나는 여기서 공 잡아가지고 연결받아가지고 이제 이 뒷공간을 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런 느슨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울산 축구가 매우 그 ACL에서 뭐 성적은 안 좋지만 아예 못하고 있는 축구는 아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 팀도 시간을 좀 주어진다 그러면 일본 팀들도 잡을 수 있는 순간이 올 거고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두드려 팬 거는 정말 울산의 역량이었고 이게 지금 K리그에서 사실 울산 같은 축구가 먹힌다는 거죠. 울산보다 그 전력이 강한 팀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북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떤 확고한 전술이 잡히고 이제 틀이 잡히고 나면 전북의 선수 구성이나 전북의 투자 규모라 그러면 울산을 위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북이 워낙 안 좋고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팀이 이제 없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예, 울산이 여전히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원전을 잡으면 실제로 우승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옵사이드 테이블에서 그런 말을 좀 세게 했었어요, 사실. 이제 우승 경쟁 그 나온 거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이런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말해놓고 사실 울산이 ACL에서 자꾸 못해가지고 걱정 많이 했어요. 속으로 아씨 틀리는 거 아니야? 근데 리그에서는 여전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울산한테는 일단 리그에서는 최강자라고 하는 게 좀 과언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이 다음 스텝은 어, 본인들하고 비슷한 체급이거나 조금 더 높은 체급도 이 압박으로 괴롭힐 수 있을 만큼 좀 완성도를 높여가고 더 많이 뛰는 팀을 만드는 것 그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 되면 오늘은 하고 싶은 말 얼추 다 한 것 같고요. 어, 일단 뭐 포항 팬들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지 않은데 어찌됐든 파이널 A에 안착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코리아컵 우승을 다시 한번 노리면서 좀 더 심기일전해야 되는 시기라서 조금 한숨 돌릴 수, 그러니까 속은 상하시죠. 경기를 졌을 때 얼마나 그게 뭐 여유 있으니 됐다, 뭐 6이라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강등 경쟁을 피하고 있는 워낙 지금 안 좋은데 상황이라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목표가 또 있으니까 코리아컵 우승이라고 하는 귀중한 목표가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울산 같은 경우는 뭐 ACL 엘리트에서 뭐 못하고 있지만 아직 뭐 끝난 거 아니니까요. 네,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반전을 노려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 우승을 일단 따내고 내년까지 흐름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사실 울산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승리였고 포항한테는 어느 정도 시즌을 정리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